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 오늘 함께할 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속 10조 클럽 컴백 기대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83,300원이었어요. 야, 오늘 9만을 뚫어놨고요. 10만 전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말간에 미중 분쟁 이슈로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 비교적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뭐 고려해 본다면은 거의 양전을 한 셈인데 1%대 종가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11에서 12조 원대가 나오면 어닝서프로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4조 원대 영업이익 쇼크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지 시작도 안 한 건지 상당히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떤 반응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우선 3분기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3개월 제시된 평균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8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9조 8천억 정도로 좀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1개월 새에 나왔던 이 증권사들에 대한 TP 상향 부분들 여기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대 초중반까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는 9조 원대 후반에서 뭐 한 10조 원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좀 달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미만에서 좀 하이가 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4조에서 4조 원대 중반까지 일단 이 업황 회복에 관련된 어떤 이 요건들이 이번 실적의 어떤 기저 효과로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좀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 요인도 좀 충분하다. 여기서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단 뭐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뭐 세부적인 전략들이 좀 나오지 않겠지만 확정 실적 발표에서 지금 발표될 뭐 차기 가이던스라든가 증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파운드에 관련된 사업 전략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될 텐데 더욱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4분기 이점에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단가 상승 부분을 한 20에서 30% 정도 상향된 그쵸. 어떤 가격 여건들이 좀 4분기에 좀 반영이 된다면 이익 추정치는 한 25% 정도에 대한 상향 어떤 반영 효과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해서 엑시노스 탑재를 좀 확정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서요? 이 부분은 사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역량들은 경쟁력 회복의 어떤 의미를 좀 넘어서 숫자로 좀 증명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보다 내년도 상반기에 오히려 좀 실적의 기대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 우상향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영인 대표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가 요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정말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한 4년 전 때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갔을 때 실적이 좋으면 그날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일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본다면 내일 만약 하락한다? 완전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하락보다는 오늘 주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크게 좀 부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에 대한 주정 부분들은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오늘 시초 수급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뭐 애프터마켓에서 종가 기준으로 양전을 했다는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내일 발표될 실적의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세론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굳이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의 조정을 좀 기회로 해서 내일의 실적 발표 부분은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들을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모라고 하죠. 일단 뭐 거침없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좀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일 실적 발표에 관련된 세론으로 오늘 뭐 3%대 또는 4% 정도의 다시금 하락이 좀 재현이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해 보십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했던 게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주세요. 자, 가스터빈 첫 수출 성공,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불꽃. 저 가스터빈이 그냥 말이 뭔가 가스터빈 네 글자지 저게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 만드는데 비슷한 난도가 들어가는 기술력이에요. 최첨단 기계 기술인데 두산에너빌리티 덕분에 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서 이 대열에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금요일에 14%가 오르면서 이제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해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부터가 진짜 궁금합니다. 이화진 과장님, 7월에서 9월 3개월간의 긴 박스권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지금 이 효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좀 이제 박스권을 오랜만에 뚫은 만큼 상승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예, 물론 오늘 아침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75,000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나오기 이전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제 이전부터 이제 오픈 AI 쪽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슈들이 크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수주가 하나둘씩 생길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전력기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가스터빈 이제 2기가 이제 공급 계약이 됐죠. 내년 말까지 이제 공급 계약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 반영되는 게 진행률로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2기 정도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고 380 이제 메가와트 수준이라면 한 기당 대략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이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조 이제 정도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가스터빈 시장이 한 지금 75% 시장이 미쓰비시랑 그리고 지멘스랑 그리고 미국에 있는 GE 버티나 같은 회사가 3개가 있죠. 근데 미국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빅테크 두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이제 어느 정도 검증 견학을 하고 갔단 말이죠. 하고 나서부터 좀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추후에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2기네 그러면 총 내년까지 한 4천억 정도가 매출이 찍히겠나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하나 둘씩 계속 이제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대략 한 9조 가스터빈 시장이 9조라는 시장을 좀 감안을 했을 때 34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16조까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 고객사들이 지금 뭐 한수원이거나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주요 고객사인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주기기나 이제 가스터빈 쪽 이제 공급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내년에 4조 정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에서 나오는 목표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의미 없으면 손절가는 의미 있을까요? 네, 손절가는 6만 원을 좀 제시를 하겠는데 이게 어차피 박스권은 이미 뚫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단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JP모건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왜 중립을 얘기를 했냐면은 그동안 300%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 바켓과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얘기를 했지만은 긍정적인 이슈가 루마니아 원전 플러스 아마존 웹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받을 수주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조선처럼 10% 20%도 갈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울고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박스권을 뚫어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열어주세요. 테슬라 옵티머스 열풍속 로봇 자동화 질주. 자, 피지컬 AI 로봇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것은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9월부터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것. 9월 내내도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10월 되면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로봇주들이 여러분 실적의 쥐약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실적,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되면은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는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클로봇 AI 해외 인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 50억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난 분기 클로봇 영업이익 마이너스 19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이거 실적
지금 뭐 잠깐 좋아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변영희 대표님 지금 로봇주들은 실적 시즌 앞두고 어떤 전략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 최근에 어떤 수급 기조를 봤을 때는 로봇주의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사실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 좀 더 그렇죠. 수급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에 소프트뱅크의 ABB 로봇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 부분들이 좀 구체화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뭐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들이 구체화됐다는 관점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 오늘 시초의 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가 오늘 연속해서 견조한 수급 흐름들 좀 유지하고 있는데 3군 1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뭐 많게는 한 50%대, 적게는 한 15% 정도 이상의 어떤 상승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관련된 어떤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괴리감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텐데 공교롭게도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가 없고 3분기 보고서에 대한 법적 제출일이 그쵸. 11월 15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11월 초 이벤트까지는 단기적인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10월 달까지는 괜찮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월 초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이 3세대 오토머스에 관련된 공개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11월 초까지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11월 중순을 좀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주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실적 발표 부분들은 상당한 어떤 실적의 어떤 괴리 그리고 여기다서는 로봇 사업에 관련된 실적이 아직까지 명확한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입증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침 또 머스크도 지금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클로버 가격 전략만 한번 볼까요? 네, 클로버스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좀 보였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외형 대비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 요건들을 좀 왔는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좀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한 43,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고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버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 네 번째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미중 갈등 땡큐. 분쟁도 땡큐고요. 갈등도 땡큐입니다. 갈등하면 고려아연이 올라가요. 희귀금속 황제주 기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분쟁에서 이제 중국이 계속 히토류 카드를 꺼내니까 우리도 히토류 쪽 테마에 엮여라고 하면서 오늘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테마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뭐 경영권 분쟁하면은 국내 증시에서 최고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죠.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자, 이화진 과장님 보셨을 때는 그래도 너무 과하게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희귀금속 같은 경우가 뭐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3, 4월 때부터 계속 오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뭐 특히 아연 재련 쪽 관련해서 금이나 뭐 은이나 여러 가지 비처금속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물론 고려아연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왔던 게 기존에 이제 안티몬이나 인경과 같은 여러 가지 그 희귀금속이 올해 초부터 계속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3%, 4%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의 한 60%까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매출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는 않지는 않는데 대신에 영업이익 쪽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 고려아연이 관심을 가져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이런 히토류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수출 제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해왔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쪽에 대한 기여도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에 그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그 200만 원 넘게까지 주가가 좀 올라왔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단에는 그 80만 원, 90만 원대 가했다가 이 정도 조금 이제 수렴되는 좀 가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올해 3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로 인해서 최연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해왔던 만큼 뭐 지금은 뭐 적대적 M&A
M&A나 뭐 이슈가 좀 많기는 하겠지만은 분쟁 이슈는 사실 이제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적에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중국과 이제 미국의 물론 어제 단순하게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SNS에 따라서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히토류 관련 갈등은 아마 계속 꾸준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와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조금 기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따라서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속성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종목 와이온 4개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이화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